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간 남북경제교류협의회 박행식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바빴죠. 당원대회가 있었죠? 전당대회. 전당대회입니까? 흔히들 말하는 예,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고요. 그렇죠. 지도체제가 이제 다시 만들어지고 최고위원들이 선거되면서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재명 대표 체제 또는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대로 좋은 쪽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네. 거의 뭐 지역에 따라서는 90%도 넘기도 하고 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만 80%를 넘겼으니까 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 단일한 지도 체제들을 유지하고 연임하는데 성공을 했다. 네.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사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첫 일성이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는데 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제1의 과제를 윤석열의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는 것에 방점을 뒀어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이게 첨예한 대립각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것도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투쟁을 전면에 내걸고 그러나 투쟁만 하진 않겠다. 그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와 타협도 하겠다. 근데 투쟁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혀서 그건 나쁘지 않은데 네. 언론에서는 자꾸 그렇게 좀 흠집을 내고 있어요. 일극 체제다. 일극 체제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의 일극 체제 이 일방적인 독주 형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면서. 아니 지지가 높다고 일극 체제면은 정치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요한 기조들, 그다음에 단일한 지도 체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형성이 돼서 예전 소위 우리가 흔히 말했던 수박들이 판치는 비리비리한 정당. 그렇죠. 그런 모습들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보여지는데 자꾸 민생 얘기를 하면서 무슨 금투세 얘기나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우려하는 지점은 좀 있다. 네. 예. 윤석열 독주를 막아내다 보면 깨닫게 되겠죠. 안 막아지면 이제 안 막아진다라는 안 막아진다라는 거. 쉽게 얘들 놔두고서는 어떠한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알겠죠. 아시겠죠, 사실은. 그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앞으로의 반윤석열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성과 또는 전진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내부의 어떤 기초가 다져졌다. 예전에 비리비리했던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좀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그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네. 그러면 그 반대에 서 있는 이 한동훈 요새 헛소리 계속 하시고 있는 이 한동훈 체제 어떻게 보십니까? 국힘은 한동훈이 장악했어요? 아주 취약한 지도 체제로 좀 현재는 보여져요. 취약하다. 예. 기본적으로 여당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있고 집권당의 대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통령 중심자에서 대통령이 아직 힘이 있는데 더군다나 현재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보통 인간이 아니죠. 듣보잡이라서 이 강력한 뭐라고 그러나요? 밀어붙이는 것 이런 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의 막가파식이라서 역대 집권당 대표 중에 거의 이 최약체다. 원래 겁이 최약체 중에 하나. 중에 하나. 근데 원래 겁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죠. 그렇죠. 한동훈의 겁쟁이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자기 목소리 냈다가도 찌그러지고 바로 오래 못 가고.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취약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강력한 여당은 행정부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가끔씩 서로 밀어내기 하거든요. 책임 전가. 네. 야 이거는 저 여당하고 얘기해. 야 이거는 행정부야. 서로 핑퐁 게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또 전국 운영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요소로도 등장할 수가 있죠.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지도 체제가 좀 개편이 돼서 본격적인 한판 싸움, 국정감사 향후 본격적인 어떤 저기에 이제 형태들을 갖췄다. 한동훈이가 그 윤석열하고 좀 싸워주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응원됐습니다. 파이팅 한동훈. 근데 영 지금 봐서는 못 싸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괜히 민주당한테나 시비 걸고. 그걸 기대하기에는 원래 난망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한번 깨작 개개나 봐라. 깨작 한번. 그러면 깨작하면 뭐 합니까? 바로 찌그러지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하나만 지금 하시죠. 특검 문제도 제3자 특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금 뭐 자기 세력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8명도 못하고 못 구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한동훈이는 앞날이 참 쉽게 얘기하면 불투명해졌습니다. 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저쪽에서는 연락이 밀고 있는데 그렇지. 이런 정도의 실력을 보여서는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처음엔 저도 좀 무시를 했는데 한동훈 지도체제가 조기에 붕괴될 것이다. 그 초기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이준석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설마 그래도 선거로 당원에 있던 투표로 인해서 이 당 대표가 됐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냐. 근데 사실 이준석이 쫓겨나는 걸 보면 쫓겨났던 걸 보면 사실 한동훈의 지도체제 조기의 붕괴도 그냥 헛소리는 아닐 수 있겠다. 네, 가능성이 있다. 헛소리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요. 예. 엄청 애가 비리비리하잖아요. 예. 한 대 때리면 바로 자빠지잖아요. 뭐 그럼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럼 놔둘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아니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찍하고 바로 찌그러져도 찌근한다 이거죠. 찌근한다. 기분 나쁘죠. 이미 이제 그렇죠. 이미 기분 나쁘죠. 이 얘기를 하면 그냥 바로 가야 되는데 찍 하고 그다음에 찌그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찍도 하지 말고 찌그러져야 되는데. 차라리 그러든가 살려면 윤석열한테 빌 붙어가지고. 자, 근본이제 그럼 자기 미래가 없으니까 참 한동훈도 인생 어렵게 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청문회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문회가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만간 검사 탄핵 소추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에 관련한 청문회는 1차 했고 현장 검증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또 특히나 뭐 대한변협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토론회나 뭐 이런 걸 열어서 검사를 탄핵하는 거는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다. 그래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거 막으려고 총걸기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검사를 탄핵해서 검사들의 힘을 빼는 거는 검찰 개혁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줄줄이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박상용, 어미준, 강백신 이어서 검사 탄핵 소추에 대한 청문회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뭐 사람들이 좀 그동안 청문회가 좀 증인들도 안 나오고 뭐 이래서 좀 식상해서 초기보다는 이제 많이 좀 저거 했는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검사들의 탄핵 소추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하다못해 한동훈이가 8명이라도 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좀 받을 수 있다. 힘을 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윤석열의 이 저 광풍을 지탱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검찰. 그럼요. 검찰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검사 탄핵은 소추는 청문회는 이 검사들의 소위 말하면 무분별한 그리고 오남용되고 네네. 과잉되는 이 기소 독점주의 그다음에 일종의 특권의식 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제동을 거는 최소한. 예. 네. 한마디로 검찰, 정치검찰의 난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그렇죠. 어떤,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네, 거죠. 중요한- 뜨거운 물을 벗어버리든가. 근데 이번에도 좀 보게 되면 아주 그냥 아주 가관이 아니에요. 김영철 검사와 관련한 그 장시호 네네네. 세상에 기소 후에도 불러오고 어, 총 몇 개월이야. 기소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에 78회를 불렀는데 그 기록도 안 남았어요 제대로. 불렀으면 조사를 받고 조사 그렇죠. 기록을 남겨야죠. 그것도 없어요. 그거 할 시간이 없었나 보죠. 그렇죠. 아주 바쁘셔서. 바쁘셔서 네. 이번에 정다은 씨가 네. 또 용감하게 어, 그 증언을 했는데 네. 상당히 자기가 방어도 줘서 김스타하고 김스타하고 방에서 조사했군요. 방에서 곳곳을. 뭘 했는지 그렇죠. 뭘 조사했는지 어딜 조사했는지 뭘 모르겠지만. 조사했는지 모릅니다만. 예. 뭐 자, 그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안 했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게 청문회가 열리고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아직은 지금 예. 이제 현장 검증하고 하고 본회의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탄핵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소추 이제 헌법재판소로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이 네 명을 다 해야 돼요. 네. 특히 지금 강백신은 아주 심각하죠. 이 강백신이 바로 이번에 그 대규모 그 통신조회 그걸 하는 인간이. 그거 한 당사자예요. 물론 이제 뭐 이전서부터 강백신이 여러 가지 직권남용의 이 소지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반부패부에서 그 소위 말하면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해 가지고 네. 통신조회. 그러니까 쉽게 하면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청문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들의 탄핵이 사실 지난번에 누구죠? 저기에 대해서 검사는 사실 헌법재판소의 벽을 못 넘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손준성 검사. 손준성, 예. 뭐야 고발사주. 네, 고발사주. 네. 네, 손준성은 지금 탄핵 소추를 지금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요 네 명도 넘어가서 네. 5명은 탄핵을 해야만 돼요. 구속해야 돼요 이것들 전부. 네, 그건 이제 당연히 국민들의 바람인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런 판결을 내려줄지도 걱정이 됩니다. 뭐 그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관철시킬 수 있도록 좀 해야 그래야 이제 윤석열 특검도 가능해집니다. 네. 지금 현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헌재가 이런 걸 판결할 때쯤 국민항쟁도 폭발적으로 좀 일어나서 헌재가 좀 겁을 먹고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점은 거의 뭐 아무래도 날씨 좀 선선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 광장 진출도도 좀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자, 그러고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사실 이제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이진숙 때문에 그 와인을 많이 드시는 분 때문에 빵과 와인의 나날들 매일 빵과 와인을 드시는 이진숙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진숙께 이제 너무 꽂혀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방송 3법과 이제 방문입법까지 합쳐서 방송통신입법까지 방송 4법이 이게 언론의 환경 문제하고 지금 같이 이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예전에 MB 때 MB는 이게 차이예요. 소위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뭐 이쪽은 MB 때부터 누구를 링의 선수로 내세울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냐?
선수를 누구로 내보내도 이길 수 있도록 심판, 네네. 그 다음에 어떤 이 라운드의 조성, 소위 말하면 그런 규칙, 예. 언론, 그러니까 조금 저가면 이제 언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는 데에 심혈을 최선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였지. 네. 거기는 그거 그냥 저 어디 누굴 내세우면 이긴다. 대걸레자를 올려놔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주력을 기울였지. 네.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쉽게 하면 공정하게 시합해서 이길 생각은 없었고. 전혀 없죠. 네. 누구를 해도 이기는 환경만 만들면 네. 놓으면 어디는 되니까. 그렇죠. 또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보면 딱. 근데 사기 도박단 같이 하려고 그렇죠. 했던 거죠. 근데 민주당 여기는 그런 것보다는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국민의 저 마음을 얻고 뭐 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데에 올인을 해요. 그래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흠집 내고 기스 내고 그럼 괜찮은 사람도 그 과정에 많이 망가지고 많이 망가지게 하고 그다음에 기울어진 운동장 그다음에 기울어진 운동 현장에서 그냥 기스난 여기저기 이미 상처투성이로 그냥 이 멍든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니 과정 거치면서 이미 힘 다 뺐는데 네. 제대로 싸우면 되겠어요? 예를 기울어진 들면 운동장에서. 대장동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서 이미 그냥 네. 두들겨 맞고 이 진 다 빼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올라갔으니 이게 그렇죠. 이길 수 있겠어요. 네. 자,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 왜 이 근데 운동장이 덜 기울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윤석열은 그죠? 완전히 더 기울여야 이렇게 세워야 아예 그냥 가부장만 떨어지게. 그러기 위해서 이 방송 사법을 하고 있다. 언론 환경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의 장악은 그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이진수 김홍일, 이진숙, 이동관 네. 계속 집어넣는 거죠. 올려놓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질이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공정한 환경에서 이 싸움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과거부터. 그렇죠. 과거서부터 항상 반칙 쓰고 이게 좀 그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기라도 하면 좀 낫겠죠. 이건 그렇죠. 뭐 완전히 세워놓고 대표적인 게 바로 색깔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보안법을 통한 맞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금 현재 시끄러운 이 과정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굉장히 좀 기로에 서 있어요. 이진숙에 대한 탄핵이야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6개월 후에 되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그 KBS 이사하고 이 박문진 이사들 MBC 조갈 수 있는 이사들을 선임을 한 것이 지금 집행정지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을 지금 집행정지 돼 있는데 이거에 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심판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모아줘야 돼요. 아마 그저께인가요? 어제인가 그저인가 저기도 했었죠. 수요일 날 그 지키자 MBC 그 동화면세점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좀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행정심판원들이 그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는 딱 그걸 보면서 딱 그게 생각이 나요. 벌집에 벌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뭘 하나 탁 던지면 벌들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지금 용산과 국민의힘에 난리가 났어요. 왜요? 누가 던졌습니까? 뭐? 던졌죠. 누굽니까? 8월 19일 청문회인가요? 그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2명을 선임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포함해서. 그래서 위원장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 제1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2명 하게 돼 있고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2명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의 대통령 임명한 위원장. 그래서 3대인데 네네. 지금 이진숙은 아웃됐어요. 그렇죠. 6개월 동안 못하죠. 못하죠. 근데 민주당이 2명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2대1이 돼요. 2대2. 2대1이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너네도 추천해. 그러니까 이제 그럼 2대2잖아요. 2대2면 현재 있어서의 어떤 명분과 논리 그다음에 구도 환경 이런 거에 보면 국민의힘이 맥을 못 출 것 같아요. 그나마 쪽수 3대2로 미뤄야 되는데 2대2가 되면 명분에도 밀려 논리에도 밀려 주변 환경에도 지금 밀려 언론 환경 언론인들 여기에도 밀려 이것들이 7월 1일 날 대통령실 공문 팍 찍어서 국회에서는 빨리 방통위원 추천해 주시오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네. 국민의힘도 그 청문회 때 그 간사가 야 민주당 니네들 빨리 위원 선임해달라고 추천하라고 방방 떴다가 네. 지금은 지금 이제 꼬랑지 내리고 있어요. 네. 지금은 꼬랑지 내리면서 야 그러면 이진숙에 대한 그 탄핵 발의를 취소해라.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떻게 한번 발차했는데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산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대통령실에 공문 딱 찍어서 빨리 귀당의 방송통신위원들을 빨리 추천해 주시오 국회에. 최초까지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공문 잘못 썼어요. 잘못 썼어요. 도로 갖고 갈래요. 할 수도 없고. 네. 그걸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바보 같은 짓을 했군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멍청한 것들이 그 카드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못했군요.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얘들은 무식하니까. 뭐 연구를 했는데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렇을 수도 있고. 지적 능력의 문제로. 그래서 지금 이 방송통신위원회 현재에 있어서의 청문회나 이런 것도 아주 재밌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예. 아주 재밌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2대2가 되거나 네. 얘들이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겠죠. 2대1이 되는데 하겠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으니까. 자, 그럼 방송통신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아주 흥미진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지금 재밌는 상황이 네, 지금 네. 일어난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그 민주당 국힘 얘기를 했고요. 지도체제, 그다음에 청문회,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